안녕하세요. 달달 하나쌤입니다. 네, 오늘은 간호국가시험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28세 여성이 임신 39주의 정상화를 부만하였고 직장 복귀 후에도 모유 수유하기를 원한다. 모유 수유 시 유방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1번 문제는 유방간호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1번. 유두는 비누 사용을 금지한다. 네, 비누 사용 금지하는 거, 네, 맞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네, 유두에는 우리가 기름기 같은 게 있는데 이 유두의 유분이 제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비누 사용은 하지 않는다. 맞고요. 2번, 가슴 마사지 후에 냉찜질을 한다. 네, 마사지 후가 아니라 마사지 전에 우리가 따뜻한 물수건 같은 걸로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면 좋겠네요. 네, 3번 유두균열이 있어도 통증이 없으면 수유를 계속한다 했는데 우리가 균열이 있으면 통증이 수반이 되는데 유두균열 있고 통증이 있을 시에는 우리가 수유를 금지하는데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수유를 금지하고요. 그 후에는 이제 3시간 간격으로 간격으로 유방을 좀 비워내 줍니다. 네, 비워내주고, 네, 그래서 분비가 중단되지 않게 3시간 간격으로 비워내 주는 게 중요하겠네요. 3번이랑 5번은 같은 맥락에서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두균열 시 통증이 수반되면은 24시간에서 48시간 수유를 금지하고, 네, 그래서 그 뒤에는 이제 3시간 간격으로 또 유방을 짜줘서 비워내서 유방 분비가 중단되지 않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4번, 3, 4분 정도씩 유방에 더운 물 찜질 후 찬 찜질을 한다 했는데 이거는 순서가 좀 바뀌었네요. 더운 물과 찬 찜질의 순서가 바뀌어서 찬 찜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더운 물 찜질을 해줘야 유즙 분비가 좀 더 잘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네, 2번 재택기간 28주에 2.5kg으로 태어난 미숙아의 특징으로 옳은 거였어요. 2번에서는 미숙아의 특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손바닥과 발바닥에 주름이 많다 했는데 미숙아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건 이제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주름이 적고 없거나 반대로 이제 몸에 주름이 많은 게 특징이죠. 몸에 주름이 많다. 손바닥과 발바닥에는 주름이 적고 없거나 몸에 대신 주름이 더 많은 게 특징이다. 2번 체온 유지가 어렵고 호흡이 빠르다 했는데 미숙아는 보통 빈번하게 무호흡이 일어나는 게 특징이고요. 3번 피하 지방이 적거나 없고 솜털이 없다 했는데 솜털이 많다가 특징이고요. 4번 신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야인 모습이다. 네, 이건 정답이네요. 네, 5번 태지가 감소되어 있고 짙은 노랑 혹은 초록색이다 했는데 이거는 과수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답은 4번. 네, 3번 인간은 일생을 통해 성장하고 발달하는 잠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성장 발달은 복잡하고 다양한 변화 과정의 연속이다.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성장과 발달, 영아의 설명으로 옳은 거. 1번 생후 6개월 후 잡아주면 앉기 시작한다 했는데 6개월 정도가 되면 잡아주지 않아도 앉게 되죠. 도움 없이 혼자 앉을 수 있습니다. 2번 영아기 동안 시각, 청각, 미각이 발달한다 했는데 이건 맞죠. 정답이고요. 3에서 5개월이 되면 체중이 출생 시 3배가 된다 했는데 3에서 5개월 정도가 되면 2배가 되는 게 맞겠고요. 3배가 되는 시기는 12개월 정도, 돌 정도 되면 출생 시에 3배가 된다. 생후 4, 5개월부터 다른 사람의 반응에 모방적인 표현을 한다 했는데 4, 5개월 정도가 되면 옹알이를 시작하죠. 옹알이. 그래서 답이 아니고요. 8, 9개월, 9개월에서 10개월 정도가 되면 다른 사람의 발음에 대한 모방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4번도 아니고요. 5번 생후 6개월 후에는 밤에 깨지 않고 16시간 정도 잔다 했는데
6개월이 아니라 네네 3개월경에는 밤에 깨지 않고 이 정도 잠을 잘 수 있겠네요.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소아병실에서 화나의 활력 증상을 체크하던 중 체온이 38.5도인 화나를 발견하였다. 이때 간호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38.5도면 굉장히 고열이네요. 이렇게 고열일 때의 간호 방법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1번 얼음 베개를 데워주고 발을 따뜻하게 한다. 네, 말초는 따뜻하게 해주고 중심 부인, 머리 부위는 얼음 베개를 대줘서 시원하게 해준다. 네, 이건 답이 맞겠네요. 2번 75% 알코올 솜으로 마사지 한다 했는데 네, 우리가 알코올 솜으로 마사지 할 때는 이 75%의 농도가 아니라 35에서 절반 정도, 75의 절반 정도 생각하시면 35%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5에서 50% 정도의 알코올로 마사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의사의 지시 없이 해열제를 투여한다 했는데 투약은 지시 없이 할 수 없죠.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 가능합니다. 4번 경련 예방을 위해 앞설자, 서랍자로 혀를 누른다 했는데 네, 경련 시에는 입에 아무것도 넣지 않죠. 네, 그래서 틀린 답이 되겠고요. 처음에는 체온보다 2도씨 높은 미온수로 닦는다 했는데 2도씨 높은 게 아니라 체온보다 2도씨 낮은 미온수로 닦으면 되겠습니다. 네, 5번 지속적인 음식 거부와 식욕 부진을 나타내고 있는 5살 여자아이가 소아과 병동에 입원하였다. 신경성 식욕 부진 아동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질문은 신경성 식욕 부진 아동간호에 대한 질문이겠습니다. 1번 식욕 촉진제를 투여한다 했는데 신경성 식욕 부진이라는 질병명 자체를 좀 생각해 보면 이것은 신체상에 대한 아이가 자기 몸에 대한 신체상에 대한 왜곡으로 나 너무 살찐 것 같아, 나 너무 뚱뚱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체상에 대한 왜곡으로 이제 밥 먹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거부. 이런 아동간호로 옳은 거. 1번 식욕 촉진제를 투여한다 했는데 식욕 촉진제보다는 항우울제, 우울제 아니면 뭐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이런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아니고요. 2번 간호의 치료 과정에 가족의 참여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게 맞겠죠. 3번 증상의 개선을 위하여 완고한 태도로 교육한다 했는데 완고한 태도보다는 부드럽고 교육적인 태도 이런 게 낫겠습니다. 4번 자존감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계획을 세운다. 맞죠? 신체상에 대한 왜곡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떨어진 거기 때문에 이 자존감 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계획 세우는 거 맞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5번에 아동이 표현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는 교육이 아니라 자존감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낫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증대된 자궁이 복부 정맥을 압박하여 나타날 수 있는 정맥류의 자가간호로 옳은 거였어요. 증대된 자궁이 커져서 복부 정맥을 압박해서 나타날 수 있는 정맥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복부 정맥을 압박하게 되면 다리와 아니면 외부 생식기, 여성의 외부 생식기에 부종이 나타날 수 있겠네요. 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제 비만 아니면 서서 있으면 중력이 생기죠. 중력, 그 다음에 배변 시에 힘을 주게 되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악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거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지 않게 해주기 위해서는 비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풍부한 식사 안 되겠죠.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사지를 해주는 것보다는 다리를 올려주는 자세, 중력에 의해서 그런 거니까 다리를 올려주는 자세가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탄력 스타킹, 붕대 이런 거 활용하면 좋겠네요. 3번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몸을 조이는 의복 같은 거, 조이는 거는 피하는 게 좋겠고요. 굽이 낮은 자세, 굽이 너무 높아도 좋진 않겠죠.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측이의 자세보다는 다리를 올려줄 수 있는 골반 고이, 뭐 이런 자세가 낫겠고요. 규칙적인 운동은 맞겠지만 다리를 꼬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답은 그래서 6번에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 2시간 전에 두정이 분만을 끝내고 회복실에 돌아온 산모에게 갑자기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하였다. 이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 주어야 할 간호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했대요. 네. 출혈이 갑자기 발생하게 될 경우에는 샥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변형된 트렌델렌부르크 자세를 취해주면 되겠습니다. 8번 뇌전증 간질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 발작 증상을 일으킬 때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일로 옳은 거 있어요. 간질 환자가 바닥에 쓰러져서 발작 증상을 보여요. 1번 침대에 옮겨 눕힌다 했는데 옮기는 행위보다는 외상을 입지 않도록 우리가 주변에 물건을 치워주는 게 더 맞겠고요. 2번에 측위로 눕혀서 분비물이 흡인되지 않도록 해준다. 이건 정답이겠네요. 3번 발작 상태를 멈추기 위해서 보호대, 억제대 사용한다 했는데 억제대는 이렇게 꽉 누르는 거니까 억제를 하는 거는 행위를 하는 게 도움이 되진 않겠습니다. 이게 오히려 손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건 아니겠고 4번 옷을 꽉 조여주고 손상의 위험이 있는 요인을 제거한다 했는데 꽉 조여주면 안 되겠죠. 단추나 이런 것들도 조이고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틀린 답이 되겠고요. 5번 더물 마사지 계속해준다 했는데 마사지 자체가 자극이 될 수 있어서 경련을 하고 있는 사람에겐 좋지 않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며 타액의 소화효소로 옳은 거 있습니다. 타액은 침을 얘기하겠는데요. 침의 소화효소의 이름 뭐였나요? 녹말을 분해하는 침에 있는 녹말 분해 효소였죠. 답은 4번 프티알린, 타이알린, 침녹말 분해 효소. 요즘에는 지금 추세가 이 영어로 된 것들이 한글로 바뀌고 있는 추세라서 침녹말 분해 한글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티알린, 타이알린 정답이고요. 1번에 펩신은 어디서 나오나요? 펩신은 위에서 분비되죠. 그리고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입니다. 2번에 에렙신은 장에서 나오네요. 장에서 나오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고요. 3번에 락타제, 젖당 분해 효소, 얘도 장액에서 나오네요. 장액에서 나오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리파제, 지방 분해 효소, 얘는 그렇죠. 정답 췌장에서 나오는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9번의 답은 4번이 정답이겠네요. 10번 교감신경을 자극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생리현상으로 옳은 거 했어요. 교감신경이 자극됐을 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 교감신경은 우리가 신체가 공포 아니면 분노 아니면 위급 상황일 때 자극이 되죠. 이런 상황일 때 우리 몸이 반응하는 현상은 1번의 동공의 수축했는데 우리 공포, 분노 이럴 때 동공 눈이 어떻게 되죠? 수축되는 게 아니라 엄청 커집니다. 동공이 커지고요. 기관지는 수축되는 게 아니라 확장돼요. 공포, 분노의 상황,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니까 우리 몸이 살려고 한다 생각하면 기관지가 이렇게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숨이 잘 쉬어지는 확장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물샘의 분비, 촉진이 아니라 억제, 쑥 들어갑니다. 눈물.
네, 너무 놀랬을 때 눈물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소화 간의 연동, 운동, 억제. 얘는 맞아요. 그죠? 정답이네요. 5번에 방광 수축으로 인한 배뇨 촉진 했는데 네, 소변도 안 나와요. 억제. 네, 배뇨가 억제되려면 방광의 근육은 수축이 아니라 이완이 되겠네요. 네, 교감신경일 때, 자극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생리현상. 정답은 4번입니다. 소화관 연동, 운동, 억제. 네, 11번. 신생아가 성인에 비해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탈수가 잘 발생하는 이유 1번. 체중에 비해 대사율이 낮다라고 했는데, 신생아가 탈수가 잘 발생하는 거니까 체중에 비해서 대사율이 낮다가 아니라 높은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사율이 높다. 대사율이 높다고 하는 건 빨리빨리 에너지를 막 만들어내고 몸 밖으로 뭔가 배설을 빨리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사율이 높기 때문에 몸 밖으로 수분도 빨리빨리 빼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낮은 게 아니라 높은 게 맞겠고요.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 없다. 네, 요거는 맞네요. 신생아가 소변을 충분히 농축할 수가 없어서 탈수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신장이 미성숙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성숙하다. 미성숙해서 이 체액량을 유지할 만큼 소변을 농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밖으로 빨리빨리 빼낼 수밖에 없는 거죠. 미성숙하니까. 3번 세포 외액의 비율이 낮다 했는데 밖에 세포가 있으면 세포 내 말고 밖에 있는 세포 외액의 비율이 높은 게 맞겠습니다. 높으니까 밖에서 그냥 수분이 빨리빨리 빠져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분 교환율이 낮다 했는데 얘도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교환율이라고 하면 수분으로 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교환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체중당 차지하는 총 수분량이 적다 했는데 적은 게 아니라 많다. 그래서 1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2번 어지러움증을 호소하면서 식은땀을 흘리고 얼굴이 창백해지며 빈맥의 증상을 보이는 쇼크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지 않은 거 있습니다. 네, 쇼크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지 않은 거. 네, 1번 산소를 공급해준다. 네, 맞겠고요. 2번 말초순환 상태 사정한다. 네, 샥이 왔으니까 말초순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사정해주는 거 맞겠고요. 네, 3번 다리를 심장보다 낮게 한다 했는데 이럴 때는 샥이 왔을 때는 다리를 심장보다 올려줘야겠죠. 높여주는 게 맞겠습니다. 높여줘서 심장과 그리고 내로 가는 혈액을 좀 많게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죠? 사람이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다리를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우리 이렇게 심장으로 가는 혈액을 좀 많게 해줘서 뇌로도 가게 하고요. 해서 샥 증상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틀렸고 4번 대상자 곁에서 상태를 계속 관찰한다 했는데 맞겠고 5번 근기가 아니면 정맥 수입 속도를 빠르게 한다. 혈량을 좀 늘려줘서 샥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13번 둔탁한 물질에 피부가 찍혀서 대량의 출혈을 보이고 있는 환자를 발견했어요. 심한 출혈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처치로 옳은 거. 지압봉을 사용하여 지혈한다. 2번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한다. 3번 환부를 심장보다 높게 상승시킨다. 의사가 오기 전까지 지혈대를 사용한다. 5번 지혈대 사용을 1시간 이상 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서 심한 출혈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를 지금 물어봤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상처 부위를 직접 압박을 해주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즉시 우리가 출혈을 막아줘야 되겠죠. 심한 출혈 시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니까 즉시 출혈을 막고 그 다음에 부상자를 안정이 되도록 눕혀두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출혈이 심하다 그러면 우선 상처를 직접 압박하는 게 맞겠네요. 우선 상처를 직접 압박해주자.
압박해주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스키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골절을 입어 수술을 받고 견인을 하고 있는 환자에게 제공해야 할 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1번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실시한다. 네, 경추면 목 쪽이잖아요. 그죠? 목에 있는 뼈인데 견인을 하고 있으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이제 욕창 예방을 위한 간호를 실시하는 건 맞겠네요. 고단백 저지방식을 주고 수분을 제한한다 했는데 네, 수분을 제한하는 거는 맞지 않겠고 움직이지 못하고 침대에서 지금 계속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죠? 못 움직이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변비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변비 예방을 위해서 네, 수분, 뭐 섬유질 이런 것들을 섭취해주게 하는 방향이 맞겠고요. 그다음에 뭐 장이 연동 운동이 잘 될 수 있도록 뭐 복부 마사지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겠죠. 3번 핀이 꽂힌 부위를 잘 관찰하고 매일 알코올로 소독한다 했는데 네, 소독을 할 때 알코올이 아니라 우리는 베타딘을 이용해서 핀이 꽂힌 자리를 네, 소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4번 근육 위축 예방을 위해서 목의 능동 운동을 장려한다 했는데 네, 목 쪽에 우리 골절을 입었기 때문에 막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견인도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그래서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맞지 않고요. 네, 화장실을 사용하거나 운동 시에는 추를 제거한다 했는데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때 추를 재거나 덜거나 더하거나 이런 것들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네,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임신으로 인한 신체적인 변화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1번에 잇몸 출혈이 쉽게 일어난다. 네, 맞아요. 이거는 맞고 2번 질 분비물이 감소한다 했는데 네, 증가하겠고요. 네, 3번 심박출량이 감소한다 했는데 네, 심박출량도 네, 증가하죠. 한 30에서 50% 정도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맥박수도 좀 빨라지죠. 맥박수도 빨라지고. 단백뇨가 나타난다 했는데 이거는 나타나게 되면은 네, 질병이 되는 거라서 임신 시에 단백뇨가 나타날 때 우리가 임신 중독증을 판별할 수 있는 진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고요. 임신 2기와 3기 동안 백혈구 감소한다 했는데 네, 백혈구가 네, 증가하죠. 증가. 네, 답은 1번. 16번 각 골절 상태에 따른 환자의 응급처치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두개골 골절 시 머리를 낮춘다 했는데 두개골 골절이 되게 되면 뇌압이 상승될 수 있어요. 뇌 부종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뇌압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자세를 하려면 머리를 낮추는 게 아니라 머리를 높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높여줘서 뇌압을 떨어뜨릴 수 있는 자세가 좋겠고요. 쇄골골절 시 삼각건을 맨다. 네, 이건 맞겠네요. 정답이 되겠고요. 3번 대퇴골골절 시 삼각건을 맨다 했는데 삼각건은 대퇴골골절일 때 사용하지는 않고요. 네, 움직이기 전에 대퇴골골절이 됐으면 움직이기 전에 부목을 대어주는 게 맞겠네요. 4번 상지골절 시 긴 부목을 댄다 했는데 긴 부목보다는 이쪽 상지 하면은 우리 팔 쪽이잖아요. 그죠? 이쪽 주관절 골절 뭐 이런 쪽은 뭐 신경이랑 혈관이 이런 데 다칠 수 있으니까 견인을 하거나 반듯하게 이렇게 펴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아요. 그냥 가장 편안한 자세로 해서 그냥 부목을 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긴 부목은 그리고 상지에서 쓸 수 있는 부목은 아닐 것 같아요. 좀 하지 쪽이 맞을 것 같고요. 5번 척추골절 시 처치한 후 구조를 요청한다 했는데 척추 쪽은 신경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처치를 하고 구조를 요청하기보다는 우선적인 구조가 먼저이겠습니다. 처치보다는 처치보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안전한 투약 및 약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시행해야 할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1번에 라벨, 표지가 손상된 약은 투여해도 좋다 했는데 안 되죠. 투여하면 안 되고
네, 투여하지 않은 약은 다시 약병에 부어둔다 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약병에 옮겨 붓고 하는 행위 안 좋고요. 3번 침전물이 있거나 변색된 약은 사용하지 않는다. 이건 정답이네요. 4번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은 냉장고에 보관한다 했는데 냉장고가 아니라 어디?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5번 좌약이나 생리식염수는 냉장 보관하지 않고 실온 보관하면 되겠네요. 답은 3번. 18번 혈액의 성분과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게 연결된 거 있습니다. 적혈구 1번 적혈구는 식균작용, 포식작용을 한다 했는데 포식작용, 식균작용 하는 건 적혈구가 아니라 그렇죠. 백혈구입니다. 백혈구. 그 다음에 혈액응고작용을 한다. 혈소판 맞고요. 정답이고요. 산소와 친화성 있다는 혈청이 아니라 뭘까요? 적혈구가 그렇겠네요. 그 다음에 90% 이상이 단백질로 형성이 되어 있다. 혈장은 92%가 수분이죠. 수분. 그 다음에 7% 정도가 단백질이 되겠네요. 나머지 기타 등등 1%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백혈구, 과립백혈구에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다. 림프구와 단핵구가 있는 건 무과립 백혈구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19번 담즙산과 담즙색소, 콜레스테롤이 주 성분이며 지용성 비타민과 철분 및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담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어요. 1번 단백질을 소화한다 했는데 단백질 소화가 아니라 지방 소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에서 생성되며 지방을 소화한다. 3번은 답이 맞겠네요. 담낭에서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간에서 생성돼요. 그 다음에 5번도 담낭에서 생성된다고 해서 맞지 않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수분 정체 시 나타나는 증상으로 옳은 거 했어요. 수분이 정체가 되면 우리 몸의 정체가 되면 체중이 증가할 수 있겠네요. 체중이 증가하고 볼륨이 늘어나니까 우리 몸의 볼륨이 늘어나니까 혈압이 상승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종이 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21번 임신 기간 중 호흡기에 올 수 있는 변화로 옳은 거 했어요. 1번 산소 소비량이 증가한다. 옳은 것이 아니라 이게 옳지 않은 거가 맞겠네요.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타이핑이 잘못됐나 봅니다. 죄송해요. 옳은 게 아니라 옳지 않은 걸 골라야겠네요. 옳지 않은 거. 산소 소비량 증가한다 맞고 폐포에서 가스 교환이 활발해 산소 운반 능력 증가하는 거 맞고요. 자궁이 증대되어서 짧은 호흡하는 거 맞고 태아머리가 하강하며 호흡곤란이 완화되는 거 맞고요.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1의 호흡수와 이게 오타가 많죠. 1의 호흡수와 깊이가 계속해서 증가한다 했는데 1의 호흡량이 500에서 한 700cc로 해서 약 한 40% 증가하기는 하는데 호흡수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호흡수는 거의 변하지 않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오타입니다. 22번 임신 3개월 된 임산부 정시가 산부인과를 찾았다. 임산부 정시의 초진시 검사 내용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우리가 초진을 했을 때 검사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은 건 소변 검사가 맞겠네요. 3번이 답이고요. 보통 혈액 검사, 초진시에 혈액 검사, 그 다음에 체중, 혈압, 그 다음에 소변 검사, 초음파 검사 요 정도 하겠죠. 그죠? 나머지는 다 답이 되지 않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신생아가 생후 1분에 맥박 80회, 호흡은 느리며 불규칙적이고 코 속에 카테터를 집어넣으니 재채기를 하였다. 네, 몸체는 붉은색으로 사지는 푸르스름하며 약간 구부린 상태로 누워있을 때 신생아의 아프가 점수는 했습니다. 네, 우리가 아프가 점수를 판별할 때 보는 게 5가지가 있죠. 5가지를 각각 2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10점이 만점이 되겠는데요. 네, 볼 수 있는 게 피부색이 창백하다, 뭐 청색이다 이러면 0점이에요. 0점. 그 다음에 몸은 분홍색인데 사지가 청색이다. 그러면 1점이죠. 몸 전체가 분홍이에요. 몸 전체가 분홍이다 그러면 2점이네요. 2점. 그 다음에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가 호흡,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 그럼 0점이고요. 그 다음에 느리거나 뭐 불규칙하다. 그럼 1점이고요. 아주 그냥 힘차게 운다. 그러면 2점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맥박도 중요하겠네요. 맥박이 뛰지 않으면 0점입니다. 근데 100회 이하다 그럼 1점. 그 다음에 1분당 분당 100회 이상이다 그럼 2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사반응이 없다 그러면 0점일 거고요. 약간 있다 그럼 1점. 네, 잘 반응한다 그러면은 2점. 네, 그 다음에 근긴장도 네, 축 늘어져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축 늘어져 있으면 0점이고요. 사지가 약간 굴곡되어 있다. 그러면 1점. 그 다음 잘 굴곡되어 있다. 그러면 2점입니다. 2점. 그러면 우리 이 문제에서 보면 생후 1분의 맥박이 80회요. 80회. 100회 이상이 되어야지만 2점인데 80회니까 1점. 호흡은 느리며 불규칙적이다 했어요. 불규칙적이니까 얘도 호흡은 1점. 코 속에 카테터를 집어넣었더니 재채기를 했어. 이거는 이제 반사반응 보는 거죠. 반사반응 했는데 카테터를 넣었더니 재채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대로 한 거예요. 반사반응이 2점. 그 다음에 몸 전체는 붉은색이고 사지는 푸르스름하다 했으니까 피부색 얘는 1점. 그 다음에 약간 구부린 상태, 반사반응 약간 구부린 상태 얘도 그러면 1점이네요. 1점. 네, 그러면 1, 2, 3, 4, 5, 6 해서 6점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어릴 때부터 구강관리를 하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유아의 구강관리로 옳은 거 했습니다. 1번. 칫솔은 생후 36개월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다 했는데 36개월이 아니라 6개월 정도가 되면 우리가 아이가 칫솔, 아기용 칫솔 있죠. 부드러운 칫솔 같은 거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이 되면 우리가 뭘 해요? 엄마 젖을 먹다가 이때부터 이유식을 하잖아요. 그죠? 전이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부터 치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개월이 지나야 칫솔은 사용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6개월에서 12세까지는 불소를 주어서 건강한 치아 형성을 돕는다. 네, 얘는 맞죠. 그 다음에 혼자 칫솔을 사용하는 시기는 7세가 적절하다 했는데 7세는 좀 나이가 어려요. 그죠? 혼자서 막 칫솔을 완벽하게 사용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 우리가 보통 저학년 때까지도 잘 혼자서 구석구석 잘 닦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까지는 완전히 혼자 닦을 수 없기 때문에 덜 닦인 부분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이렇게 칫솔질을 좀 도와줍니다. 도와주죠. 그래서 3번도 적절하진 않고요. 4번 이가 나는 초기에는 마른 헝겊으로 이와 잇몸을 닦아준다 했는데 마른 게 아니라 젖은 헝겊으로. 그 다음에 5번 치아위생은 영구치가 나기 시작하면서 시작된다. 영구치가 아니라 전니가 나면서부터
취업위생이 시작되면 되겠습니다. 네, 25번 인부의 산정관리 시 체중과 혈압 측정의 목적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답은 우리 체중, 그 다음에 혈압 측정하는 이유, 네, 임신성 고혈압 유무 파악하려고 그런 거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26번 간호조무사 A씨는 자격증 취득 후 처음으로 병원에 취업하게 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A씨의 업무로 옳은 것 됐어요. 네, 검사물 채취는 우리의 업무가 아니라 검사물 수거해서 전달하는 게 우리의 업무겠고요. 네, 투약도 우리 업무는 아닙니다. 개인위생 보조는 맞죠. 맞고, 그 다음에 인공도뇨도 아니고, 간단한 진료 이런 건 의사가 하는 거고, 이것도 우리의 업무가 아닙니다. 인공도뇨, 투약도 이거는 간호사의 지시 감독하에 간단한 투약은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은 3번입니다. 27번 말기암으로 진단받았으나 환자가 모르고 있을 때 간호조무사로서 취할 태도로 옳은 거 했어요. 네, 나머지는 답이 안 되겠고 3번 계획된 간호지시를 충실히 이행한다. 네, 말기암으로 진단받았는데 환자가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뭐 딱히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그 계획된 그냥 간호 지시를 충실히 그냥 따르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대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했어요. 네, 동료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 1대1 대화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피하는 게 아니라 네, 협력하는 태도를 좀 가져야 되죠. 1대1 대화를 피하는 게 아니라 네, 협력하는 태도를 가지고 대화하고 하는 것들은 의견 충돌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1번은 답이 안 되겠고요. 환자의 편의를 위해 보호자를 이해하고 그들의 모든 요구를 들어준다 했는데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줄 수는 없죠. 요구사항에 따라 좀 해결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지시를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감 두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환자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게 맞겠고 노인 환자에게 친근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를 호칭한다 했는데 이게 너무 지나치게 격식이 없는 호칭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아 환자나 신경이 약한 환자는 보호자를 두어서 안도감을 주고 간호에 도움이 되게 한다. 네, 이건 정답이네요. 29번 분만 후 산모가 현실감을 잃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한다면 이는 무슨 증상에 해당하는가? 네. 이거는 산후 우울증이 답이 맞겠네요. 그죠? 네. 분만 후 산모가 현실감을 잃고 정서적으로 불안해하니까 네, 우울증이 맞겠습니다. 네. 30번 소아는 성인에 비해서 급성적으로 탈수가 오기 쉽다. 심한 설사를 하는 아이에게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보충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설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는데요. 물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이때 빠져나가는 게 전해질까지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3번 수분과 전해질 공급을 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31번 정신병동 실습 중에 친구가 입원한 사실을 알았고 이 사실을 다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면 이 간호조무사 학생이 지키지 않은 원칙은 비밀 보장의 원칙이 되겠네요. 업무상 우리가 알게 된 비밀은 누설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답은 31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2번 침구 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에서 침구는 우리 한방 간호를 배웠을 때 그 침구를 얘기하는 거라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1번 발침 후에 남은 침이 있는지 환자에게 확인시킨다 했는데 환자에게 확인시킬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신체에 남은 침이 없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발침, 그러니까 침을 제거하는 거죠. 침을 제거. 발침이라 그러는데 남은 침이 있는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2번 침구 제거 후 소독솜을 이용하여 가볍게 누른다. 이건 정답이네요. 3번 침체. 침의 몸체가 피부 위로 절반 정도 노출되게 한다 했는데 절반 정도가 아니라 절반 너무 많고요. 10분의 2에서 20%에서 30% 10분의 3 정도 노출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사용한 친구는 알코올 솜으로 닦아둔다 했는데 네, 사용한 친구는 네, 닦고 알코올 솜으로 닦고 뭐 고압증기 멸균 소독을 해야겠죠. 다시 사용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리고 환자가 현혼 시 침을 그대로 둔 채 관찰한다 했는데 현혼, 네, 어지럼증. 환자가 어지럼증을 느낄 때는 침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거하기 전에는 네, 의사에게 먼저 보고하고 네, 침을 제거해야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3번 치료적 목적을 위해 물을 적용하여 치료하는 물리치료의 한 분야인 네, 수치료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일반 목만 내놓고 몸을 완전히 담근다 했는데 너무 많은 부위를 몸을 완전히 담그는 건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2번 중증 심장 질환을 포함한 만성 질환에 좋다 했는데 네, 중증 심장 질환에는 금기증이죠. 금기증. 네, 그리고 만성질환은 만성질환은 적응증이 맞겠습니다. 적응증이 맞겠고요. 뭐 당뇨병 아니면 뭐 뇌졸중, 뭐 류마티스 질환, 관절 질환 이런 것들에는 적응증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공복 상태에서 수분을 2리터 섭취 후 시행한다. 네, 이것도 아니겠고. 산염계 조화, 해독 및 중화작용에 효과가 있다. 네, 요건 정답이네요. 네, 뭐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자극과 진정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냉탕과 온탕의 온도차는 10도씨 내외다 했는데 우리 수치료에서 물의 온도가 보통 냉탕의 온도는 보통 16도씨 전후가 되겠고 온탕의 온도는 42도 전후가 되죠. 그래서 10도씨 내외가 아니라 차이가 좀 나고요. 10도씨 내외가 차이가 나는 경우는 보통 뭐 병약자, 뭐 아니면 고령자, 나이가 많은 사람, 뭐 아니면 순환기 질환, 특히 뭐 순환기 질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할 때 냉탕의 온도가 30도, 그 다음에 온탕의 온도가 40도 전후, 뭐 이렇게 해서 보통 온도 차가 10도씨 내외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34번 간호조무사가 치과 진료 보조 시 감염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있어요. 1번에 기구 세척 시 장갑을 착용하지 않고 깨끗이 씻는다 했는데 세척을 할 때는 장갑을 착용해야겠죠. 그죠? 뭐 두껍고 이런 고무 장갑들 착용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A형 간염 예방접종을 한다 했는데 A형 간염보다는 B형 간염이 맞겠네요. 3번 전염성 질환 환자에게 사용한 기구는 세척, 멸균한다 했는데 맞습니다. 3번은 답이 되겠고요. 4번 한 번 사용한 오염된 기구는 소독하여 재사용한다 했는데 오염된 기구는 소독하여 재사용한다. 소독이라는 말이 좀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구 자체는 멸균 상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소독이라는 말보다는 세척을 한 다음에 멸균해서 재사용하는 게 맞겠네요. 멸균은 균이 없는 상태로 포자, 뭐 아포까지 싹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소독은 그렇지 않죠. 균의 씨앗은 죽이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보다는 세척하고 멸균 상태로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구를 멸균 소독할 때는 모두 모아 한꺼번에 실시한다 했는데 모두 모아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기구를 분류해야 되죠. 세척하고 분류해서 세척하고 포장하고 멸균 소독기에 넣어야 되고요. 멸균 소독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모아가 틀렸고 34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5번 치과 진료 중 기구의 교환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 기구 교환 시 환자는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겠죠. 2번 환자 입속에 들어간 석션 팁, 흡인 팁은 환자가 바뀔 때마다
갈아주지 않는다 했는데 네, 갈아줘야 될 거고요. 3번 기구 교환을 위해 사용 순서에 따라 미리 기구를 준비한다. 네, 3번은 맞겠네요. 정답이고요. 4번 교환 시 기구의 사용 부위가 진료자를 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진료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네, 구강 쪽으로 향하도록 방향을 네, 잡아줘야 되겠고요. 5번에 이동기구함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아니라 손이 닿는 거리에 둬야겠네요. 네, 36번 모유 수유하는 경우 안약 성분이 전신으로 흡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안약을 우리가 사용하게 될 때 전신으로 흡수되는 걸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네요. 네, 이거는 이제 비루관으로 흐르는 걸 좀 방지해 줘야 되니까 3번 안약을 점한 후에 비루관을 약 30에서 60초 정도 살짝 눌러준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37번 B형 간염은 혈청성 간염으로 수혈자나 의료계 종사자들이 감염되기 쉽다. B형 간염 예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네, B형 간염은 공기 전염이 아니죠. 공기 전염이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사용하고는 상관없겠고요. 면역을 위해서 예방접종, B형 간염 예방접종하는 거는 실시한다 맞겠습니다. 3번 간염 환자의 혈액이 묻은 주사 바늘은 반드시 뚜껑을 씌워서 버린다 했는데 B형 간염이 성접촉 또는 혈액 접촉, 수직 감염 이런 것들로 해서 감염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뚜껑을 씌워서 버리다가 우리가 주사 바늘에 찔리게 되면서 혈액 접촉이 될 수 있어서 3번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그래서 뚜껑을 씌워서 버리지 않고요. 4번 사용한 주사 바늘은 뚜껑을 닫지 않고 이중 포장하여 일반 쓰레기통에 버린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사 바늘을 버리는 곳은 손상성 폐기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버리는 방법이 틀렸고 5번 식기는 따로 사용하고 사용 후 자비소독한다 했는데 요거에 맞는 말은 A형 간염에 해당이 되는 말이겠네요. 선지겠네요. 그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일반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간호조무사가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모든 환자를 안전한 곳에 대피를 시킬 수가 없고요. 우리가 순차적으로 우선적으로 환자를 대피시켜야 되는 순서가 있었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내원객, 그 다음에는 이제 거동 가능한 환자. 내원객은 방송을 하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살릴 수 있는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동 가능한 환자, 그 다음은 경증 환자, 그 다음이 이제 중증 환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직원이 대피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거동이 가능한 환자들을 대피시도록 한 다음 이건 답이 되겠고요. 소화기를 찾아 소화한 후에 119에 신고했는데 119 신고부터 먼저 해야겠죠. 그 다음에 움직일 수 없는 환자나 인큐베이터의 신생아 등 특수환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대피시킨다 했는데 대피 순서대로 이렇게 대피를 시키면 되겠습니다. 의무 기록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게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사항은 아니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9번 일반 소변검사에서 단백뇨가 검출되어서 24시간 소변검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검체를 안전하게 수집하는 방법으로 옳은 거 있어요. 1번에 소변 수집 시작 시간에 배뇨한 첫 소변부터 모은다 했는데 첫 소변은 버린다가 맞겠네요. 그죠? 이건 언제부터 모였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첫 소변은 방광에 언제부터 모여 있는지 모르는 소변이기 때문에 요 첫 소변을 버리고 난 이제 그 시간부터 모으기 시작해서 24시간이 되는 시간까지 모으면 되겠습니다. 멸균 조국 방법으로 수집한다 했는데
네, 멸균적으로는 굳이 안 모아도 되고요. 3번 수집통은 직사광선을 소이드로 밝은 곳에 보관한다 했는데 보통은 이제 빛을 뭐 차단하는 봉투가 많고요. 그 다음에 목적에 따라 또 차광 용기이기 때문에 네, 빛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화장실에 24시간 요 검사물 체류 중이라는 표지판을 달아둔다. 네, 요거는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5번 검사가 끝나는 시간에 배뇨를 하게 하여 검사물에 네,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네, 포함시켜야 되겠네요. 네, 포함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첫 소변은 우리가 1월 19일 네, 7시 AM부터 해서 모아서 1월 20일 7시 AM까지 24시간 모을 거다 하면 요때 첫 소변은 언제 방광에 모였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버리고 네, 이때부터 해서 네, 마지막 소변까지는 마지막 소변은 포함을 해서 24시간 검체물에 담아서 검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40번.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짚고 계단을 내려가려고 해요. 이때 그 순서로 옳은 거. 네,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네, 올라갈 때, 그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가 있겠죠. 네, 내려갈 때는 지팡이를 먼저 내리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네, 화살표 방향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불편한 쪽, 안 좋은 쪽 내려가는 거. 그래서 네, 마비된 다리 내리고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 네,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올라갈 때는 네, 화살표가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네, 건강한 다리가 먼저 하면 돼요. 그래서 지팡이 네, 올리고 건강한 다리 올리고 그 다음에 마비된 다리. 지금 여기서는 오른쪽 다리가 네, 불편한 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내려가는 거니까 네, 지팡이 먼저 오는 게 네, 2번, 5번이고요.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마비된 다리가 오른쪽 다리니까 오른발 내리고 네, 그 다음에 건강한 다리인 왼발 내리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1번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에 복합골절상을 입고 전신마취 수술이 결정된 환자에게 수술 전에 심호흡과 기침하는 방법을 교육하는 이유. 네, 전신마취 안 돼요. 전신마취. 네, 이 이유는 수술 후에 우리가 전신마취를 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호흡기의 합병증 같은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게 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2번 근육주사는 약의 빠른 효과를 기대하면서 정맥으로 주사할 수 없는 약을 주고자 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근육주사의 부위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근육주사의 부위는 삼각근 부위 3번. 여기서 나온 거는 답이 3번이 되겠고요. 보통 우리가 근육주사를 할 수 있는 부위가 네, 둔부에 배면, 네, 복면 할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삼각근, 그리고 대퇴의 네, 외측 광근 부위. 네, 여기를 우리가 근육주사 부위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네, 43번 대상자에게 약물을 투여하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1번 이뇨제는 혈중 칼슘 농도를 확인한다 했는데 이뇨제는 보통 칼륨과 관련되어 있어요. 네, 칼륨 수치랑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 수치를 확인하는 게 맞겠고요. 네, 몰핀은 맥박수 측정한다 했는데 맥박수가 아니라 네, 호흡수가 맞겠네요. 네, 디곡신은 호흡수를 측정한다 했는데 네, 디곡신, 강심제 이런 것들은 네, 맥박수 확인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쿠마딘은 혈액응고 시간을 확인한다 했는데 네, 이건 맞죠. 네, 혈액응고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응고제이기 때문에 맞겠고요. 5번 헤파린은 혈색소 수치를 확인한다 했는데 얘는 헤파린도 네, 혈액응고 시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왼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네, 왼쪽 발을 다쳤어요. 네, 그리고 목발을 짚고 네, 계단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환자가 있어요. 다음에 그림으로 옳은 거 했어요. 네, 목발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계단을 내려가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요.
올라가면 얘도 또 수치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니까 좋은 쪽. 그래서 건강한 다리 먼저 올려요. 목발을 이용할 때는 목발보다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리고요. 그 다음에 목발,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올리고요. 아니면 목발이랑 불편한 다리를 같이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계단을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내려갈 때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불편한 쪽이 먼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내려갈 때는 불안하니까 목발부터 먼저 내려가요. 그 다음에 불편한 다리, 그 다음이 건강한 다리, 아니면 목발이랑 불편한 다리를 같이 내리고 건강한 다리를 이어서 내리면 되겠는데, 이쪽은 왼쪽 발을 지금 다쳐서 계단을 올라가는 경우니까 건강한 다리 먼저 올리는 그림이 되겠어요. 건강한 다리는 오른쪽이 건강한 다리겠네요. 건강한 다리를 먼저 올리는 그림이 여기 있네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디지탈 리스는 주로 강심제나 이뇨제로 사용된다. 환자에게 디지탈 리스, 강심제를 투여하기 전에 측정해야 하는 것은 맥박이죠, 맥박. 우리가 디지탈 리스를 투여할 때 맥박이 60회 이하로 측정이 되면 투여하지 않습니다. 보고해야 되죠, 그죠? 서맥일 때는 투여하지 않는다. 그래서 맥박, 강심제, 심장을 강하게 뛰게 하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부작용으로 맥박이 느려지는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맥박을 측정해야 된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46번. 피내 주사는 표피 바로 밑에 있는 피부의 진피층에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피내 주사에 관한 설명 내용으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질병 예방 및 진단이 목적이다. 질병 예방 및 진단이 목적이다. 맞죠? 피내 주사 보통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는 우리 백신 같은 게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BCG 백신, 예방 백신이 피내 주사로 주사를 놓게 되겠고요. 진단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는 결핵균이 우리 몸에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죠. PPD 테스트, PPD 용액을 이용해서 피내로 줘서 테스트하는 게 있겠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피내 주사 사용하고요. 2번 약물 흡수를 위해서 마사지한다 했는데 피내 주사하고 문지르지 않고요. 각도는 45도가 아니라 15도. 피내 주사는 15도. 주사약은 되도록 빨리 주입한다 했는데 천천히 0.1cc 정도 우리가 주입을 해서 수포를 만들죠. 그래서 틀렸고, 삼각근에 주사한다 했는데 삼각근에 주사하는 건 근육 주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7번. 외과적 무균수를 적용해야 할 시점으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항생제 주사를 준비할 때는 굉장히 멸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맞습니다. 2번에 격리 환자 배설물 처리 시 배설물을 처리할 때는 내과적인 무균수를 이용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내시경 검사를 위한 기구 준비를 할 때도 기구 이런 관이 들어가는 거는 내과적이 맞겠습니다. 왠지 위내시경 검사를 하니까 멸균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겠지만, 내과적 관 삽입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위에 관을 넣을 때 아니면 직장에 관을 넣고 할 때 이런 것들 내과적 무균술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호흡 곤란 환자에게 산소를 투여하기 위한 기구 준비 시 얘도 이제 내과적이 맞겠고요. 그 다음에 MRSA 환자 소변 주머니 비울 때 소변백 비울 때도 멸균적으로 굳이 할 필요는 없고 내과적이 맞겠습니다. 완전히 멸균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은 우리가 수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 조금 떠올려 보시면 완전 외과적인 거 이런 거 외과적 멸균수를 이용해야 된다. 이런 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48번. 회사에 다니는 30대 여성 A씨는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목을 삐끗하여 통증을 겪고 있다. 발목 염자 시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찬 스포나 얼음 주머니를 대준다. 다친 발목을
내려주는 게 아니라 부종이 있으니까 올려주는 게 맞겠고요. 네, 미지근한 물이 아니라 네, 부종을 없애주려면 부종 감소를 위해서는 네, 얼음 찬 찜질이 맞겠네요. 얼음 찜질. 발목 네, 마사지하지 않고요. 경직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절 운동 시킨다 했는데 네, 손상 부위를 좀 안정시키고 체중 부하하는 걸 좀 금지하는 게 낫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49번 75세의 김노인은 피부 건조증으로 피부 균열과 소양증, 가려움증이 심하다. 이러한 노인 환자의 피부 건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거였어요. 네, 1번 목욕 시 미지근한 물은 피하도록 한다 했는데 네, 미지근한 물을 사용해서 네, 목욕을 하게 되고요. 2번 목욕 후 오일, 크림, 로션, 올리브 기름 피부에 바르면 피부 건조 방지할 수 있겠네요. 정답입니다. 3번 비누를 사용하여 깨끗이 씻는다 했는데 비누를 사용을 하더라도 비누는 지방이 많은 중성 비누 아니면 순한 비누 이런 말이 들어가야 네, 맞겠고요. 적당하겠고요. 등 마사지에는 알코올 사용한다 했는데 알코올 사용하면 건조 더 심해지겠죠. 네, 한 달에 한 번 목욕 실시한다 했는데 네, 노인 환자의 목욕법으로는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네, 답은 49번에 2번이 되겠고요. 네, 50번. 호흡기 질환으로 호흡 곤란이 있는 환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았다. 이 환자를 위한 체위로 옳은 것. 네, 숨쉬기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체위. 네, 상반신을 높여주는 네, 반자위 체위가 맞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1번 고압증기 멸균을 마친 사각으로 포장된 멸균 물품의 포장을 풀어 사용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거치는 과정으로 옳은 거였어요. 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멸균 날짜 확인하고 우리 멸균 확인용 테이프를 떼준다. 네, 그 다음에 먼 쪽에서부터 포의 끝을 잡고 피면 되고 오른손으로 오른쪽 포 피고 왼손으로 왼쪽 포 접혀진 끝을 잡고 피면 되고요. 가까운 쪽에 마지막으로 포에 접혀진 끝을 잡고 피면 되겠네요.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맞겠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은 1번이 되겠네요. 네, 52번 활동성 결핵 환자가 입원하고 있는 격리병실에서 감염 예방을 위해 의료인이나 간병인이 지켜야 할 수칙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네, 1번 손을 씻은 후 수도꼭지를 알코올로 닦는다 했는데 네, 손위생을 하고 나서 네, 알코올로 수도꼭지를 닦는 게 아니라 네, 소독 타월이나 네, 종이로 감싸서 네, 수도꼭지를 닦으면 되겠고요. 2번 격리병실에서 사용하는 매트리스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네, 고무 커버를 씌워가지고 네, 소독해서 재사용하죠. 네, 3번 격리병실에서 사용된 기구나 쓰레기는 이중 네, 포장법을 이용해 처리한다. 네,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격리병실 안에 격리 가운을 걸어두어야 할 때는 가운의 내면을 겉으로 나온다 했는데 아니죠. 그쵸? 반대가 되겠네요. 5번 결핵 환자는 역격리가 필요하다 했는데 결핵 환자는 그냥 격리해야겠죠. 격리.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어깨의 능동적 관절 범위 운동 범위 오타가 많네요. 그래서 굴곡에 해당되는 것은 네, 굴곡은 우리 굴곡에 대한 정의가 뭘까요? 네, 각 뼈들끼리의 각의 각도가 줄어드는 경우죠. 줄어드는 경우. 두 관절 사이에서 각의 각도가 줄어드는 경우를 우리가 굴곡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어깨 쪽이니까 네, 답은 네, 이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깨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네, 어깨에 두고 목을 기준 여기 어깨잖아요. 그죠? 어깨를 기준으로 두고 보면은 각이 네, 여기서 팔이 있다가 점점 각도가 점점점 줄어드는 네,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네, 신전은 점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팔이 여기 있다가 점점점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죠? 네, 커지는 건 네, 얘는 신전이 되겠습니다. 네, 얘는 1번은 뭘까요?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어떤 축을 중심으로 해서 네, 내려가는 거. 네, 내회전.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내회전. 얘는 축을 중심으로 위로 이렇게 네, 올라가는 거. 어깨 쪽은 외회전. 네, 얘는 신전 자세에서 네, 좀 더 뒤로 가는 거. 네, 네, 과신전. 네, 해당되는 그림이겠네요. 답은 네, 5번입니다. 54번 수혈을 받고 있는 환자가 오한, 두통, 호흡곤란 시 간호조무사가 즉각적으로 해야 할 처치로 옳은 거 했습니다. 네, 수혈을 받고 있는데 환자가 오한이나 두통, 호흡곤란까지 나타난다. 네, 부작용이 굉장히 심한 거죠. 수혈을 네, 즉시 중지하는 게 맞겠습니다. 55번 최 간호조무사는 수술 환자들의 병실을 방문하면서 환자들의 간호를 돕고 있다. 이때 조기 이상을 격려하여 혈전성 정맥염과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환자로 옳은 거였습니다. 네, 혈전성 정맥염, 그다음에 호흡기 합병증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환자. 대개는 외과 수술을 했을 때, 뭐 위나 복부나 이런 수술을 했을 때 우리가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조기 이상을 시켜서 이런 혈전성 정맥염과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답은 3번의 위수술 환자가 되겠네요. 네, 여기에 보이는 이 뇌종양, 뇌출혈, 안구 적출 이렇게 적출술을 한 환자들은 뇌압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죠? 아니면 또 안구 적출을 했기 때문에 안압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안정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조기 이상, 빨리 침상에서 일어나서 걷게 하는 게 안 되겠고요. 적절하지 않겠고요. 봉합이 불안정한 환자, 봉합이 꼬매놓은 게 불안전하다는 건 많이 움직이면 이건 터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6번 30세 여성이 회음절개를 시행하여 질식분만을 하였다. 분만일제 회음절개 부위와 열상 부위에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할 때 시행하는 간호로 옳은 거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자욕 해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 자욕을 통해서 통증도 좀 줄여주고요. 출혈이나 뭐 부종도 좀 줄여줄 수 있겠네요. 답은 1번. 57번 기관절개관을 통해 분비물을 흡인하려고 한다. 이때 1회 흡인 지속시간으로 옳은 거 했습니다. 답은 10초 정도. 그래서 총 보통 우리가 5분 넘지 않고요. 그죠? 넘지 않고 흡인하고 그 다음에 흡인 사이에 또 휴식을 취하면서 산소 공급도 하고 한 번 할 때는 10초를 넘지 않도록 해주는 게 맞겠습니다. 58번 환자 및 의사나 병원 측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술 동의서를 작성해야 된다. 이 수술 동의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옳은 거.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수술 합병증의 내용. 수술 합병증의 내용도 들어가야 되고요. 뭐 수술을 하는 이유, 목적, 그 다음에 뭐 과정, 아니면 어떻게 하는지 방법,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소요 시간, 그 다음에 뭐 주의사항, 그 다음에 뭐 대안적인 치료,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다 뭐 하는 이런 치료 방법들이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9번 모자보건실의 영유아 클리닉의 관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했어요. 네, 답은 5번이 되겠죠. 그죠? 네, 뭐 모자보건실의 영유아 클리닉의 관리 내용은 나머지는 다 맞겠고, 이 구강암 암 검진하는 것과는 관련 없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상담, 뭐 영양 지도, 예방 접종, 뭐 안전 지도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60번 한 명의 간호조무사가 보조 지팡이를 사용하는 편마비, 지팡이 사용하고요. 반신마비 환자의 보행을 돕고자 할 때 그 보행 방법 간호로 옳은 거. 1번 환자가 보행할 경우 환자의 어깨를 잡아준다 했는데 어깨가 아니라 불편한 쪽에 서서 겨드랑이 지지해주면 되죠. 겨드랑이 아니면 뭐 허리 이렇게 지지해주면 되고요. 보행벨트를 이용하는 경우 환자의 불편한 쪽 뒤에 서지지한다. 네, 이건 맞네요. 정답입니다. 3번 간호조무사는 환자의 건강한 쪽에 서도록 한다 했는데
건강한 쪽에는 지팡이를 힘이 있으니까 지팡이를 짚어야겠죠. 4번에 이동할 때 보폭을 최대한 넓게 유지한다 했는데 처음에는 좀 보폭을 짧게 하는 게 낫고요. 의자에 앉아 30분 정도 있다가 시작한다 했는데 뭐 기립성 저혈압이나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잠시 침대에 앉아서 쉬었다가 일어나서 보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30분까지는 아니고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1번 비침투적이며 적외선을 이용하여 체온이 측정되는 고막 체온의 측정 방법으로 옳은 거 있습니다. 1번에 1분간 측정 시간이 필요하므로 환자 옆에서 지킨다 했는데 1분까지 안 걸립니다. 수초면은 측정이 되죠. 뭐 보통 2에서 5초 정도. 수초면은 고막 체온계로 체온이 측정이 되고요. 노인의 경우 성인이니까 전하방이 아니겠네요. 전하방이 아니라 후하방. 후상방. 노인의 경우는 후상방. 깃바퀴를 잡아당겨 삽입한다. 그 다음에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단시간에 측정이 가능하다 했는데 삼출성 중이염이 있는 경우 단시간에 측정이 고막 체온 측정하기가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어렵죠. 4번 소아는 후하방, 성인은 후상방. 깃바퀴를 잡아당겨 삽입한다. 답은 4번이 맞겠네요. 5번 고막 체온을 측정하기 전에 웨이도를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다. 뭐 이물질이 있을 경우 귀 속을 깨끗이 정리하는 건 맞겠지만 알코올까지 이용해서 웨이도를 닦을 필요는 없겠습니다. 62번 80세 여자 환자가 위관 튜브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으며 요실금으로 인해 기저귀를 사용하고 있다. 이 환자의 욕창 예방을 위해 실시할 수 있는 간호로 옳은 거 됐습니다. 욕창 예방. 1번 부동 자세를 유지한다 했는데 욕창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가 체위 변경을 자주 해줘야 되는데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줘야 되죠. 1번은 틀렸고요. 요실금이 있는 환자는 정체 도뇨관을 삽입한다 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 정체 도뇨관을 끼워주는 게 아니라 규칙적으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변기를 데워주고 뭐 케겔 운동도 시켜주고 그러다 안 되면은 이제 기저귀를 데워주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이제 소변줄을 껴줘야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3번 변압 침뇨나 공기 침뇨의 사용은 피하도록 한다 했는데 사용하는 게 욕창 예방을 위해서 좋겠네요. 4번 등 마사지를 자주 실시하며 의자에 앉힐 때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거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5번 청골, 엉치뼈 부위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75% 알코올로 닦아준다 했는데 75% 알코올은 우리가 소독을 할 때 사용을 하는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욕창에서는 알코올을 사용하지 않죠. 63번 소독과 멸균법의 원리에 대한 설명이다. 그 내용이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자비소독은 세균의 포자와 바이러스를 모두 죽이는 완전한 멸균법이다 했는데 자비소독은 소독이죠. 소독. 그렇기 때문에 세균의 포자까지 죽일 수가 없습니다. 포자라는 것은 세포, 씨앗, 자를 한자를 사용한 거라서 세포까지, 씨앗까지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멸균에 해당이 되는데 자비소독은 소독으로 말이 끝나잖아요. 그죠? 멸균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2번 건혈멸균은 섭씨 100도씨에서 30분 동안 소독해야 된다. 섭씨 100도씨에서 2~30분 동안 소독하는 건 우리 자비소독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고요. 건혈멸균은 보통 건혈멸균은 160도 정도 되면은 한두 시간 정도. 이거보다 온도가 낮은 120에서 140도. 요 정도는 3시간 정도 해야지만 적절한 소독이 될 수 있고 멸균이 될 수 있겠고요. 이 100도씨에서 2~30분이라는 선지는 자비소독에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고압증기멸균법은 모든 병원균과 아포를 죽인다. 씨앗까지 모두 다 죽이는 거 멸균법 맞습니다.
네, 4번 에틸렌 옥사이드 가스는 인체에 독성이 없고 모든 미생물과 아포를 죽인다. 이웃가스는 인체에 독성이 없지 않죠. 독성이 있습니다. 단점이기도 했고요. 5번에 이소프로필 알코올은 아포 및 곰팡이를 사멸한다 했는데 알코올은 아포까지 죽이지는 못합니다.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64번 수술 후 회복실에서 병실로 돌아온 환자의 순환 상태가 회복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로 옳은 거 했습니다. 보통 회복실, 우리가 수술하고 회복실에서는 주로 의식이 회복되었는지, 의식이 돌아오는지를 확인하고요. 네, 이 의식이 회복이 되고 나면 병실로 돌아오게 되죠. 그럼 병실로 돌아오면 우리가 이제 의식 상태, 아니면 바이탈 사인, 그 다음에 수술 부위의 출혈, 그 다음에 배관, 기능 여부, 이런 것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순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바이탈 사인을 이용해가지고 순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혈압과 체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방코마이신 내성 장알균 환자에 대한 감염 관리 방법으로 옳은 거 했어요. 1번에 1인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동일한 균이 양성인 환자들을 같은 병실에 둔다. 같은 균끼리 모아둔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답이 맞겠고요. 2번 환자의 병실에서 나온 후 장갑을 벗는다 했는데 나오기 전에 병실을 나올 때 우리가 장갑과 가운 벗어서 의료 폐기물통에 버리고 손위생을 수행하죠. 2번은 틀렸고 3번 설사나 실금을 하는 대상자의 병실에 들어설 때는 가운을 착용하지 않는다 했는데 가운 착용하고 개인 보호 착용해야 됩니다. 이런 설사나 이런 것들이 변에 의해서 우리가 옷에 묻거나 했을 때 그런 다음에 전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보호구 착용을 잘 해야 됩니다. 4번 환자의 병실에서 나온 후 가운을 벗는다 했는데 나오기 전에 가운 벗어야 되고요. 5번 환자가 외부 검사를 위해 병실에서 나설 때는 마스크만 착용하고 이동한다 했는데 감염되거나 감염 부위나 아니면 오염된 부위는 덮여 있어야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6번 맥박 결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골 맥박과 동시에 측정해야 해서 비교해야 하는 것은 맥박 결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요골 맥박과 우리가 심천 맥박을 동시에 측정해서 비교한다라고 했습니다. 67번 등 마사지가 가능한 환자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등 부위 화농성 피부염 환자, 2번 심하게 허약한 말기암 환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 염증이나 아니면 악성 종양, 세포가 주위 조직으로 퍼질 위험이 있죠. 조직으로 퍼질 염려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허약한 환자에게도 하지 않고요. 3번 혈전성 정맥염 환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등 마사지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쾅쾅쾅 하고 등을 두드리게 되면 혈전이 떨어져 나와서 어딘가 혈관을 막게 되면서 생길 수 있는 혈전성 정맥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이 경우에도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골절은 팡팡팡 두드려서 또 마사지하면서 두드리면서 골절이 더 심해질 수 있으니까 안 되고요. 그래서 답은 5번 사지마비 환자가 맞겠습니다. 68번 회음절개술을 받은 산모에게 40W의 열램프를 적용할 때 간호 내용으로 옳은 거 했어요. 열램프를 적용할 때 이 와트 수에 따라 거리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cm가 아니라 40cm 정도 거리에 두면 되고요. 60W면 보통 60cm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맞겠습니다. 이번에 회원부에 온수포를 올려놓고 열램프를 적용한다라고 했는데 온수포 올려놓지 않고요. 피부를 그냥 깨끗이 닦고 건조하게 하면 효과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5분마다 열에 노출된 피부 사정한다. 이건 정답이 되겠고요. 60분간은 1시간이잖아요. 너무 기네요. 보통 우리가 20분간 적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열램프를 담요로 덮는다 했는데 덮지 않고요. 답은 3번입니다.
69번. 호흡을 측정하고자 할 때 그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네, 호흡이 불규칙적이면 30초간 측정된 호흡수를 투비한다는데 규칙적이면 이 맞겠고요. 환자에게 호흡 측정 시작 알리지 않죠. 알리지 않고 호흡 측정하고 영아의 경우에는 보통 60초 그대로 60초간 측정합니다. 네, 흡기와 호기를 합한 것을 1회 호흡수로 한다. 네, 이건 맞고요. 운동 직후에 측정하지 않고 안정된 다음에 측정을 해야 되겠죠. 네, 마지막 문제입니다. 70번. 관장을 할 때 간호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항문을 통해 직장관을 배꼽 방향으로 삽입하는 거 맞습니다. 1번은 답이고요. 네, 장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용액과 공기를 함께 주입한다 했는데 함께 공기를 주입하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공기를 제거하고 용액만 장내로 주입해야 되겠죠. 3번 용액 주입 시 용액이 새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게 한다 했는데 힘을 주지 않고 소리를 내게 하거나 심호흡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이완시킨 다음에 용액이 넣어야 되겠습니다. 4번 관장액이 다 들어간 직후 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격려한다 했는데 보통 관장액이 들어가고 5분에서 15분 정도 참고 대략 평균적으로 10분 정도는 참은 다음에 참고 대변을 보러 가는 게 좋고요. 약물을 이용한 정체관장일 경우에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1시간 정도 참고. 그래서 4번은 틀렸고요. 환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힌다 했는데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 그래서 체위가 우리 좌측 심즈 체위가 맞겠습니다. 좌측 심즈 체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